한국의 동서남북 중에서 최남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말아리로 제주도 모슬포에서 남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있습니다. 면적은 0.3제곱킬로미터, 해안선 길이 4.2km의 조그만 섬이죠. 해안은 암석해안이 대부분이러므로 곳곳에 깎아 세운 듯한 해식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마라도에서 최북단인 한경북도 온성군 풍서리까지는 직선거리로 1146km,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거리와 유사하며 남한으로 국한하면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약 637km가 됩니다. 역사에서 마라도가 처음 등장한 건 1883년 모슬포가 거주하던 일부 농민들이 제주 목사의 허락하에 마라도에 화전농지를 개간했다는 기록이며 원래는 숲이 울창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큰 나무가 모두 사라져 탁 트인 섬입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마라도에 가려면 한 달에 한두 번 내왕하는 장학선이나 행정선을 운 좋게 이용해야 가능할 정도로 오지 중 오지였습니다. 더구나 마라도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일을 보고 돌아가고자 할 때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높을 때는 돌아가지 못하고 며칠을 모슬포에서 지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부득이 이제 숙박비나 술값이 밀리게 되는데 농담삼아 중간에 있는 가파다와 마라도의 섬 이름을 연관지어 외상 술값은 가파도 되고 마라도 된다는 말이 생기게 됐다 합니다. 마라도의 최고봉은 작은 구릉으로 무려 34m나 됩니다. 한마디로 높은 산이 없는 평탄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라도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김기빈 박사는 마라도의 마는 우리 옛말의 남쪽 즉 앞쪽을 가리키며 마파람이 남풍, 마매가 남산인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라는 딸, 땅을 나타내는 옛말로서 특히 제주도 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라와 같은 의미로 보았습니다. 한라산의 라, 탐라의 라, 오라동, 아라동의 라, 사라봉의 라 등이 그것이죠. 즉 마라도는 우리 국토의 남쪽 땅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에서 대한민국 최남단이라는 표지석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아이우누어어로 가파도의 가파가 수시를 의미하고 마라도의 마라는 제사를 의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도에는 처녀당 또는 할미당이라는 당집이 있어 지금까지 모셔오고 있습니다. 마라도 처녀당 즉 할망당 전설은 제주도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파도에 고부이 씨가 살고 있었는데 가산이 탕진되자 가족 전원이 마라도로 건너가 살기로 결정하고 아이를 봐주는 업조지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우거진 수풀을 불태우고 가파도로 돌아가려 하니 그날 밤 꿈에 한 신령이 나타나 처녀 한 명을 두고 가지 않으면 풍랑이 거세어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업조지에게 심부름을 시킨 후 아무 말 없이 가파도로 돌아갔죠. 그 후 업조지가 어찌 되었을지 궁금하여 마라도에 들어가 봤더니 업조지는 죽어 6월만 남아 있었다 합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 처녀를 위해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처녀당 또는 할망당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라도가 유명한 것은 마라도 짜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라도는 과거부터 낚시꾼들에게 천혜의 명당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 1990년대 말 마라도에 낚시 오는 낚시인과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짜장면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침 이동통신사가 마라도 짜장면집을 소재로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CF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 불통 지역이 만만치 않게 많이 있었으므로 마라도 같은 오지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짜장면 배달을
마라도를 표제로 삼았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내용이죠. 이후 마라도 방문자가 폭증하고 마라도 짜장면이 마라도의 아이콘이 되는데 현재 마라도의 총 거주인이 100여 명에 불과함에도 짜장면집이 1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라도의 유명세로 짜장면이 유명하자 마라도에서 독특한 특별 짜장면을 개발하였는데 짜장면에 오징어 볶음과 톳을 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마라도는 그야말로 100여 명의 주민이 상주하는 곳이지만 한반도 최남단이라는 명성이 있으므로 상당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섬 동쪽 중앙에 마라도 등대가 있고 특이한 모습의 성당, 교회, 그리고 상당히 큰 규모의 마라도 기원정사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남단 학교인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가 있는데 현재 학생이 없어서 휴교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최남단의 학교라는 상징성 때문에 폐교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라도로 가려면 제주도 본섬의 운진항 즉 모슬포 남항과 산이수동 송악산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면 됩니다. 마라도를 방문하려면 제주도의 부속섬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가파도를 일정에서 빠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섬 전체가 가오리처럼 덮개 모양으로 생겨 가파섬이라고 부르는데 파도가 섬을 덮었다는 뜻에서 가파도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물결이 더한다는 뜻에서 가파도, 섬의 모습이 덮어진 모양에서 더바섬이라고 했다는 설들이 있는데 여하튼 한국에서 물살이 빠르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섬에 대형 고인돌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고인돌인데 약 0.9제곱미터에 불과한 가파도에 제주도에 있는 180여 개의 고인돌 중 무려 135기가 발견됩니다. 이들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파도에 실제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거대한 고인돌들이 경작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이들의 상당수가 원위치에서 이동되는 등 원상에서 훼손되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현재는 고인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더 이상은 훼손이 없다고 알려집니다. 조선시대에 가파도 주민들은 봉화를 띄워 본섬의 모슬포와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알려집니다. 물과 식량이 부족하면 봉화 하나, 물과 식량이 다 떨어지고 위급한 자가 생기면 봉화 2개, 사람이 죽거나 죽을 위험에 처하면 셋을 올렸고 모슬포에서는 이를 보고 필요한 배와 물자를 가파도로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가파도는 마라도의 중간 지점에 있지만 빠른 물살로 접근이 어려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파도의 보리가 돌담과 바다가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자 현재는 이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한국의 어느 곳에 못지않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4월 초에서 5월 초까지 가파도 청보리 축제가 열리는데 청보리밭 걷기, 올레길 보물찾기, 야외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 최남단의 마라도는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는 섬 속의 섬으로 유명하지만 거센 물살로 입출항이 자주 통제되므로 선편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